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3년 화학분석 기능사 합격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023년에 화학분석 기능사를 합격을 하시려고 하면 전략이 필요하죠.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화학분석 기능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목표를 세운 다음에 공부를 해야지 합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원서 접수죠. 그래서 필기시험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원서 접수를 하셔야지만이 필기시험을 볼 수 있고 시험을 봐야지만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화학분석 기능사 2023년 필기 원서 접수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정을 보시게 되면 2023년 화학분석 기능사 필기시험 일정은 총 3회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회차별을 보면 1회, 2회, 3회의 화학분석 기능사 필기시험이 지금 시행 공고가 나와 있죠. 자, 먼저 제1회 시험에 해당하는 필기 원서 접수를 보시게 되면 1월 9일에서 1월 1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외에는 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기시험 원서 접수일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서 접수는 어디에서 원서 접수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큐넷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넷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시험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큐넷에 접수를 해서 1월 9일에서 1월 12일까지 필기 원서를 접수를 하셔야지만이 시험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접수하게 되면 필기 시험은 1월 28일에서 2월 1일 사이에 필기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 번 낼 수 있느냐? 한 회차에서는 한 번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원서를 한 번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월 28일에서 2월 1일 사이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기에 가장 편한 날짜를 선택을 해서 필기시험을 시험 날짜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실 수가 있죠. 필기시험은 하루에 다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날짜로 나누어서 시험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한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2월 8일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회 시험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2회 시험은 원서 접수가 3월 13일에서 3월 16일까지 여러분들이 원서를 접수를 하시면 필기시험은 4월 8일에서 4월 12일 사이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접수하는 날 자기가 시험 치고자 하는 필기시험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선택된 날짜와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같은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날짜를 서로 다르게 선택했으면 필기시험을 서로 다르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는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4월 19일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 3회, 3번 시험을 보기 때문에 3회 시험이 마지막 시험인데 마지막 시험의 원서 접수는 5월 22일에서 5월 25일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은 6월 24일에서 6월 29일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7월 6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시험 일정을 숙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3년 화학분석 기능사 필기시험은 총 3번을 시험을 보는데 1회, 2회, 3회 시험 3번을 본다는 거. 그리고 1회 시험에서 원서 접수는 1월 9일에서 1월 12일, 2회 시험의 원서 접수는 3월 13일에서 3월 16일, 3회 시험은 5월 22일에서 5월 25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필기시험을 본 다음에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자, 화학분석 기능사의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일반화학이 있습니다. 일반화학, 그리고 분석화학, 그리고 기기분석, 그리고 실험실, 안전관리 이렇게 네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트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화학에서는 물질의 종류나 화학 결합 등의 내용들이 일반화학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분석화학에서는 분석화학 일반이나 정성, 정량 분석, 그리고 기기분석에서는 기기분석의 종류, 다시 말해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을 기기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실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서는 안전수칙,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하게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안전수칙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시험에서 출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인 알칼리가 피부에 묻었을 때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보호구. 요즘은 보호구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꼭 한 문제씩 출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필기시험 과목이 네 과목으로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각각이 분류를 해서 과목마다 시험을 출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 과목 자체를 합쳐서 60문제를 출제합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그리고 문제의 형태는 전부 다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고 사지선당형이라고 해서 보기가 4개가 있어요. 그 4개 중에서 가장 맞는 것, 가장 틀린 것. 그래서 가장 맞는 것, 가장 틀린 것 한 개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지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설사 2가지가 오답이라고 해서 2개를 체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틀리게 되는 거죠. 무조건 정답은 한 개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 출제 수와 합격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출제 수는 전체 문제 수가 우리가 과목이 4과목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4과목에서 파트별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4과목을 합쳐서 총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면 60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합격 기준은 여러분들 60점 이상이에요. 60점 이상이라는 것은 전체 문제가 몇 문제라고 그랬죠? 60문제라고 그랬죠? 이 60문제 중에서 36문제 이상이 정답인 경우가 60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 기준은 총 60문제 중에서 36문제 이상 정답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험을 치는 유형은 CBT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 기반 시험이라고 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CBT 시험이 도입된 지가 2016년 4회 시험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6년 4회부터 도입이 됐는데 CBT 시험은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정답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전에는 우리가 OMR 카드를 썼거든요. OMR 카드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답안지에서 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OMR 카드 대신에 컴퓨터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 바로바로 정답이 체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정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시험은 오히려 더 쉽게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시험을 여러분들이 다친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 쳐서 획득한 점수가 나와요. 그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 바로 합격이 되기 때문에 당락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면 당락을 모르면 상당히 답답하잖아요. 그다음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은 더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 제출을 하게 되면 바로 당락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기 준비를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답답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CBT 시험이 그만큼 훨씬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형태에서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컴퓨터로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내가 컴퓨터를 못해서 상당히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험장에 가면은 거기서 감독위원들이 여러분들의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OMR 카드를 사용해서 시험을 볼 때보다 훨씬 간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게 CBT 시험의 가장 좋은 장점이죠. 그리고 당락의 여부를, 합격 여부를 바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아주
장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환경 에듀에서 이제 보내고 있는 인간과학 그리고 교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경 에듀는 화학분석 기능사 인강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업체입니다. 자, 따라서 교재의 구성 순서와 인강의 구성 순서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파트를 보시면 핵심 이론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핵심 계산하는 문제가 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 보시게 되면 실전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 실전 모의고사라는 것은 실제로 출제됐던 관연도 기출 문제입니다. 그리고 CBT 시험, 그리고 파트 5에 보면 작업형 실기,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파트 1에 보시게 되면 핵심 이론이에요. 자, 이 핵심 이론 같은 경우에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핵심 이론에서는 관연도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연도 기출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핵심 이론을 기준을 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출제되었어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론들로 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화학분석 기능사를 합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필히 숙지를 해야 되는 이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양이 방대하게 되면 아무리 이론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내용이 너무 방대하게 되면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기능사 같은 경우에서는 핵심 이론과 문제풀이를 여러 번을 해서 문제를 눈으로 익혀놔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능과는 달라요. 그래서 핵심 이론에서는 응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시험에 자주 될 수 있는 내용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편은 그런 식으로 관연도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가장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론 부분만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숙지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계산 문제예요. 자,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기출 문제 중에서 출제 횟수가 가장 많은 계산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몇 문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총 122문제, 122문제 정도를 선별을 해서 공식과 문제를 풀이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2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계산하는 문제는 완벽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당연히 풀이도 상세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명도 아주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와 강의를 보시면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화학분석 기능사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이론과 계산 문제에서 필히 숙지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숙지해야 되는 내용 중에 계산하는 문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편과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지 화학분석 기능사에서 쉽게 합격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 정도로 만들어서 인강과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론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를 봤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출제됐던 관연도 문제를 숙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은 관연도 기출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한 해당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하면 한 해당 60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한 해당 60문제인데 총 몇 회차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총 13회차로 구성되어 있어요. 13회차니까 60문제 곱하기 13을 하게 되면 몇 문제가 되는 거죠? 780문제. 그래서 780문제가 수록되어 있어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게 되면 응용 문제 정도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문제를 유사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유사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70점 전후가 나오게 돼요. 핵심 이론, 핵심 계산하는 문제, 실전 모의고사를 보시면 그럼 이 정도 70점 전후만 되면 합격이 되는 60점 이상 되면 합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격 점수로 충분히 나오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인 만큼 확실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확실하게 공부를 해 주려고 하면 책만 가지고 보셔도 되겠지만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그만큼 쉽게 머릿속에 넣을 수도 있고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파트 4에 보면 CBT 시험을 왜 실어놨느냐면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이론편도 공부하셨고 계산하는 문제도 공부하셨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내용 자체가 얼마만큼 내가 실력이 쌓여졌는지를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문제의 풀이와 문제를 별도로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 테스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파이널 테스트 문제가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서 내 실력을 어느 정도 가늠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에 다시 내용과 문제를 통해서 계속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완벽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실력 테스트 문제가 CBT 시험입니다. 자, 1회당 6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4회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40문제가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240문제가 실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전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한 문제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력 테스트 겸 내가 계속적으로 문제를 보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BT 시험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점검할 수도 있고 실전 문제를 대비할 수도 있게끔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필기에 관계되는 교재와 인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급형 실기도 교재에는 실려져 있어요. 자, 자급형 실기를 왜 실어놨느냐 하면 미리 자급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급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라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험 수행 과정편입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타내죠. 실기 시험은 필답형 시험이 있고 그리고 실기 자급형 시험 두 가지로 시험을 봐요. 자, 필기 시험 필답형 같은 경우에서는 배점이 40점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4점인데 총 10문제를 출제를 해서 40점 만점을 우리가 나타내게 40점 만점이 되는 거죠. 반면에 실기 자급형 같은 경우에서는 실험 수행 과정인데 60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실기 자급형 같은 경우에서는 유의사항, 기사적 설명, 표준 용액, 시료 용액 조제 방법, 답안지 작성. 여기서 답안지 작성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검량성 작성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검량성 작성법도 다른 교재나 인강보다 훨씬 상세하게 단계적으로 검량성을 작성을 했을 때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상세하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기 작업형은 저희들이 교재에서도 오픈을 시킵니다. 근데 필답형 같은 경우에서는 왜 오픈을 안 해놨느냐 문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필답형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문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교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픈을 하게 되면 바로 다른 출판사에 전부 다 퍼뜨려지거든요. 그래서 실기를 수강하는 학생들만 볼 수 있게끔 필답형은 오픈을 하지 않는 점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예두에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필답형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자, 환경예두 화학분석 기능사 인강은 자, 이런 점이 달라요. 자, 다른 것 중에서도 왜 달라야 되느냐? 합격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달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화질 자체가 상당히 깨끗하죠. 그리고 지금 칠판 자체 내에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자칠판 강의라고 하는데 화질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고화질 전자칠판 강의를 사용을 합니다. 자, 제가 하는 강의는 고화질 전자칠판 강의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게 되면 교재가 지금 전자칠판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교재가 칠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집중력하고 이해력이 어떻게 되죠?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거죠. 강의 들으면서 책도 봐야 되고 그리고 노트도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칠판 속에 교재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재에서 필요한 내용만 체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교재를 보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전자칠판 강의가 이해력과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강의는 믿음의 강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강의가 합격의 강의가 되거든요. 왜 믿음의 강의냐?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한 지가 25년 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25년 이상의 강의 노하우, 그리고 도서출판구민사에서 제가 직접 책을 출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자 직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에듀를 제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선택을 하셔도 절대로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강의를 한번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꼭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환경에듀에서 제공하는 강의는 당연히 유료 강의인데 강좌에 배수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을 때는 수강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수강 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강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수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3배수다. 그러면 지금 30분짜리 3배수로 걸어놓으면 90분만 보면 그 강의가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죠. 내가 몇 번을 볼 수 있느냐. 수강 기간 내에서 10번을 보든 20번을 보든 그 강의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환경에듀 강의는 수강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수강 배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만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 학습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강의만 계속적으로 보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강의만 지속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기를 사용해서 볼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환경에듀 강의는 PC, 노트북, 휴대폰에서 강의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조금 높으려고 하면 화면이 좀 커야 돼요. 그래서 PC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서는 집중력이 높은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야외나 이동 중이나 짜투리 시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휴대폰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주면 그만큼 공부에 도움되고 기억이 자꾸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학습 방법은 뭐냐면 반복 학습이죠. 반복 학습. 계속적으로 들어주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기기로 그대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합격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내세우는 게 뭐냐면 한 번 정도 보고 합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보고 금방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암기가 잘 안 되고 그런 경우에서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런 고민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학습이 가장 중요한 합격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이 생겼어요. 자, 질문이 생기면 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환경에듀에서는 전용폰이 있어요. 수강생들을 위한 전용폰. 그래서 이 전용폰을 이용을 해서 통화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 문자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톡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화를 하게 되면 우리 부원장님이 전화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해결하고 자, 그리고 수업에 공개되는 내용 자체가 궁금하다. 그러면 저하고 약속을 잡아줘요. 그러면 저하고 통화를 하셔도 되고 문자로 답을 원하시게 되면 문자를 통해서 제가 답을 남겨드려요. 그래서 질문이나 궁금한 내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게 없어지는 거죠. 그게 환경에듀, 제가 운영하는 환경에듀에서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에듀는 www.환경에듀.com으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준을 해서 수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각각 파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내용은 2023년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2023년 필기 원서 접수일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원서 접수일에 맞춰서 시험을 보시려고 하면 미리 한두 달 전에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주저함이 없이 바로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 교재는 제가 구민사, 도서출판 구민사에서 출간을 하는데 예스24 같은 경우 이제 인터넷 서점이죠. 인터넷 서점 예스24에서 주문하시면 다음날 바로 집으로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혼자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혼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자
내가 공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환경에듀에 접속을 하셔서 강의를 신청을 해서 보시면 보다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화학분석 기능사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